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테넥스 비디오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지금 혼조세를 띄면서 44K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고래들은 팔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앞으로 조정이 크게 한번 올 수도 있다는 뜻인데 데이터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런 기사가 또 있습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창업자 이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트위터에다가 올렸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만 다음 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사람들이 뉴스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대형 소식을 발표하는 게 꽤나 전형적인 방식이다. 시장은 이를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항상 방심할 때 큰 하락이 오거나 큰 상승이 왔었거든요. 정말 조만간 위든 아래든 큰 변동성이 있을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청산 히트맵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 43.3K를 찍었을 때 롱 물량들이 일부 청산이 되고 지금 다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44K를 넘어서야 다시 알트들도 움직여 줄 것이고 상승을 해준다면 이 44.6K의 대량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한번 터치하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청산시키고 떨어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43K 부근보다 여기에 더 강력한 숏 청산 물량들이 쌓여 있으니까 한번 터치는 해주지 않을까. 44.6K입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전체 거래소 매수 매도 비율입니다. 자, 최근 거를 확대해보면 지금 조금 매도세의 비율이 더 강합니다. 그 말은 즉 잃는 사람들도 꽤 있고 이 숏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숏 물량들도 이 44.6K에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만 보더라도 지금은 조금 매도세의 압력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시면 비트코인 1시간 봉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힘겹게 상승을 해줄 때마다 강하게 내려 꽂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거만 보더라도 지금은 매도세가 좀 더 강하다. 그러면서 결국 이 추세선을 이탈을 했는데 지금 계속 비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올라타서 안착을 해주고 이 구간이 44K거든요. 정확하게. 이 구간까지 한번 터치해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44.6K가 청산이 되겠죠. 그래서 힘을 좀 더 내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준다면 여기서 다시 또 알트장이 좋아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이 구간을 터치를 한다면 계단식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43K를 지켜주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조금 관망세로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기 트레이딩을 조금씩 하면서 수익권을 한 5% 이상만 돼도 익절을 해가는 식으로 전략을 좀 세우면 될 것 같고 이 구간에서는 이제 좀 관망을 하시면서 뚫리면 이런 식으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그랬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이 구간에서 이제 여기를 뚫는지 아니면 뚫지 못하고 눌리던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알트들도 많이 빠질 거거든요. 맞고 떨어지면은 본격적으로 조정이 좀 시작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일단 웬만하면 관망하는 식으로 전략을 짜고 여기를 터치하거나 아니면 뚫고 내려왔을 때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현재 지금 고래들은 이런 구간들에서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보면은 이 구간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고래들은 대량으로 매도를 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 44K 위로 올라가면 팔고 있거든요. 그죠? 이때도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을 던졌습니다. 44.2K 이 부근에서는 한번 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44K를 힘있게 넘어간다면 다시 장이 반전되는 분위기니까 계속해서 제가 공식 텔레그램에 말씀드리잖아요. 이 44K를 넘어서야 완벽한 장의 반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 44K가 중요합니다.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던 자리니까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금 뚫지를 못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곧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고래들이 팔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 조정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ETF 승인이 공식적인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월 초쯤에 이렇게 연달아 발표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원래 중순부터였잖아요. 15일 그쯤부터. 근데 아까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말했던 것처럼 이 연휴 때 갑자기 상승을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쭉 뺐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반등을 하면서 급격한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웬만하면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축적해 나가다가 이런 중요한 구간들을 뚫어 올렸을 때 그때 제대로 잡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래봤자 알트들 뭐 5% 정도 덜 먹는 겁니다. 고작 5% 이거 더 먹자고 위험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확실하게 안착했을 때 이런 자리들에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안전하고 네 그래서 지금 고래들은 이런 식으로 물량들을 계속해서 팔고 있다. 그러면
눌린다면 어디까지 눌릴 것인가. 첫 번째로는 이 21년 고점에서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던 자리, 이 구간이 딱 38K 정도거든요. 37에서 38K 사이인데 이 구간까지는 한번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올해 매물대가 쌓여있던 이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다. 최대 많이 떨어졌을 때는 한 28,000에서 7,000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최악의 시나리오는 정말 20K까지 떨어질 텐데, 2만 달러까지. 근데 이거는 코로나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극히 드물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똑같이 생각하는데, 여기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담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리들은 쉽게 주지 않죠. 네, 항상 자리를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좀 불가능해 보이고, 그렇다면 이 28K 부분이나 이 38K 이 구간까지 떨어진다는 소리인데, 자, 우리가 일봉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큰 채널에 한 번은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정이 오면은. 그죠? 그 구간이 딱 이 구간입니다. 아까 38K는 한번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딱 이 채널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쓸어 담으셔야죠. 그렇게 된다면 ABC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고, 가장 교과서적으로 이쁘게 흘러가는 그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38K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차트 흐름을 누가 봐도 매수할 수 있게끔 차트를 그리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공포심을 주면서 차트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38K 가더라도 여기서 매매하기 힘들게 만들 겁니다. 근데 흔들리지 말고 38K부터는 담아 가셔야 됩니다. 38K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난 38K에 담을 거야 하지만 막상 이때 오면은요, 담기 힘듭니다. 무섭거든요. 떨어질까봐. 그래서 38K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리까지도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채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도 저는 희박하게 봅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져 봤자 이 사이다, 여기로 보고 있거든요. 채널의 중앙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38K에 담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38K 이 채널 안으로 만약에 들어온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모아가고 한 3번 정도 물을 탈 것을 각오하고 여기서 모아가시면, 여기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거는 정말 V자 반등으로 회복할 거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이때는 기관들도 엄청나게 매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그래서 반등이라는 건 무조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38K까지 떨어진다면 이때부터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면 된다. 어쨌든 조정 시나리오는 그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체 예상 레버리지 비율을 좀 보면은 계속해서 이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격은 높아가니까 사람들이 위험하다 생각하고 레버리지의 비율을 낮추고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은 단기적인 고점이다, 눌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눌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시그널 펀트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파이어 차트입니다. 아까 제가 44.6K에 숏 청산 물량들이 많이 쌓여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래들의 매도벽도 44.6K와 이 45K에 쌓여 있어요. 그러면 확률이 좀 더 올라가겠죠. 이 44.6K를 터치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규모가 가장 큰 이 갈색 고래들은 아직 수익 실현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보라 고래들은 계속해서 가격을 견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44K 부근에서는 움직임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보라 고래들이 이렇게 머리를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니까 보라 고래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주말 동안에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고 대응을 하실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을 때 이런 데서 안 타고 한 번 더 갈 때도 안 탑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점 찍었을 때 이런 데서 들어가거든요. 너무나도 사고 싶게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 심리랑 좀 반대로 하셔야 돼요. 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반대로 한다기보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장이 좋으니까 수익이 잘 날 수 있어요. 근데 애매할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 참여를 많이 해보라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봐야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아요. 아, 이거는 타면 안 된다, 아니면 타도 된다. 고점에서 탈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이런 것들은 시장의 경험이 많아야 쌓이는 거거든요. 아무리 제가 백날 떠들어도 직접 경험해봐야 됩니다. 느껴봐야 바뀌거든요. 꼭 본인만의 매매 원칙을 좀 만들어서 한번 지키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래야 장이 좋지 않고 뭐 애매한 장이라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비트 이렇게 조금 눌릴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은 관망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천천히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익은 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텍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